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식재료인 양파에 대해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양파는 단순한 음식 재료를 넘어 우리 건강의 다방면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능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과 섭취 방법이 중요합니다. 간혹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과장된 이야기로 인해 혼란을 겪거나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양파의 건강 효과에 대한 최신 의학 정보와 더불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올바른 섭취법,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까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양파의 핵심 성분과 건강상 이점, 과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양파의 대표적인 유효 성분으로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케르세틴과 특유의 향을 내는 알리신을 꼽을 수 있습니다. 케르세틴의 힘, 양파 껍질에 특히 풍부한 케르세틴은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케르세틴은 혈관 건강 개선, 혈압 조절, 항암 효과 가능성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알레르기 증상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리신의 역할, 양파를 자르거나 다질 때 생성되는 알리신은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나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여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양파의 긍정적 영향, 과장 없는 진실. 얼마 전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시는 강동식, 70세. 가명, 어르신께서 고혈압으로 오랫동안 약물 치료를 받으시던 중 식단 관리에 양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양파 하나만으로 혈압이 완벽하게 조절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담당 주치의인 김현수 교수에 따르면 강 어르신께서 꾸준한 약물 치료와 더불어 양파를 포함한 건강한 식단을 병행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한 결과 이전보다 혈압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전반적인 컨디션도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이는 양파의 특정 성분이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시는 박은예, 68세. 가명, 씨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여러 약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이승준 전문의의 조언에 따라 식단에 양파를 활용한 요리를 꾸준히 포함시키고 특히 양파 껍질을 차로 우려 마시는 등의 노력을 하셨습니다. 수개월 후 박은혜 씨는 혈당과 혈압 수치가 이전보다 안정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담당 의사도 이러한 생활 습관 개선이 건강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양파는 올바르게 섭취할 경우 건강 개선에 보조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양파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질병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양파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지혜로운 활용법. 골든타임을 기억하세요. 달리신 활성화. 일본 도쿄 대학 식품연구소의 박지훈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양파를 자른 후 바로 조리하는 것보다 실온에 약 15에서 30분 정도 두었다가 사용하는 것이 알리신 성분 활성화에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는 양파세포가 파괴되면서 효소 작용으로 알리신이 생성되는 시간을 확보하는 원리입니다. 다만 너무 오래 방치하면 다른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으니 적절한 시간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버려지는 금광을 찾아서 양파 껍질의 재발견. 미국 코넬 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이민호 교수의 연구 등 다수의 연구에서 양파 껍질에는 알맹이보다 훨씬 많은 양의 케르세틴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깨끗이 씻은 양파 껍질을 육수를 내거나 차로 끓여 마시면 이 유익한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의과대학 최준영 교수팀의 최근 연구에서는 양파 껍질 추출물이 초기 인지 기능 저하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는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양파와 시너지를 내는 식품 조합. 양파와 들기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태준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양파의 케르세틴과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이 만나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고 항염 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충남 보령에 거주하시는 김진호, 72세. 가명, 씨는 심혈관 질환 관리를 위해 양파를 들기름에 볶아 꾸준히 섭취한 후 담당 심장내과 장서윤 전문의로부터 혈관 건강 지표가 일부 개선되었다는 소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양파와 육류,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일부 발암 가능 물질에 대해 양파의 특정 성분이 중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앤더슨 암센터의 제임스 박 박사팀은 육류조리 시 양파를 함께 사용하면 이러한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고기의 비타민 B1과 양파의 알리신이 결합하면 알리타민이라는 활성 비타민으로 전환되어 피로해소 및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신경과 김도윤 교수팀은 알리타민이 풍부한 식단이 인지 기능 유지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양파와 레드와인. 소량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의 다니엘 김 교수팀 연구에 따르면 레드와인의 레스베라트롤과 양파의 케르세틴이 함께 섭취될 경우 항산화 효과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장수 노인들이 식사 시 양파 요리와 소량의 레드와인을 곁들이는 식습관이 건강 비결 중 하나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다만 알코올 섭취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며 과음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황금 조리법 정향소 흡수율 높이기. 양파를 기름에 볶을 때는 너무 높은 온도보다는 중약불에서 천천히 오래 볶아 캐러멜라이징, 갈색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최수영 교수는 이러한 조리법이 양파 속 케르세틴과 같은 지용성 성분의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양파 섭취.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양파가 건강에 유익한 점이 많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며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양파즙 과다 섭취의 위험성. 최근 건강을 위해 양파즙을 과량 섭취하다 급성 신부전 등으로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우려됩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방재혁, 65세. 가명, 씨는 수개월간 매일 고농축 양파즙을 마시다 신장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투석 치료를 받게 된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였던 이상현 전문의는 양파즙으로 인한 신장 손상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장내과 김지훈 교수는 양파를 즙으로 만들면 특정 성분이 과도하게 농축되어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양파와 꿀 조합의 안전성 논란. 일부에서 양파와 꿀을 함께 섭취하면 시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국제안과학회지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양파의 황화합물과 꿀의 특정 효소가 만나면 망막의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울산에 거주하는 이수민, 70세. 가명, 씨가 2년간 매일 양파꿀을 섭취한 후 황반변성이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사례가 보고된 바 있으나 이는 단일 사례이며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담당 안과 의사인 박시호 교수는 해당 사례의 황반변성 진행 속도가 이례적으로 빨랐다고 언급하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합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섭취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튀김 양파의 문제점. 양파를 고온에서 튀기면 아크릴라마이드와 같은 유해물질이 생성될 수 있으며 밀가루와 함께 튀길 경우 최종 당화산물, 에이지즈 등이 발생하여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뇌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식품영양연구팀 정은지 박사는 패스트푸드점의 양파링과 같은 튀긴 양파의 잦은 섭취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양파 섭취 시간대의 영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민준 교수팀은 양파의 효능이 섭취 시간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이는 체내 호르몬의 일주기 리듬과 양파의 활성 성분 간 상호작용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저녁 늦은 시간에 생양파를 다량 섭취하면 위장에 부담을 주어 수면을 방해하거나 일부 민감한 사람에게는 혈압 변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양파 활용 레시피 제안. 혈관 건강을 위한 양파 들기름 볶음. 얇게 썬 양파를 실온에 잠시 두었다가 들기름에 중약불로 천천히 갈색이 될 때까지 볶습니다. 기호에 따라 통깨를 약간 뿌려 드시면 좋습니다. 이 요리를 꾸준히 섭취한 최강식, 68세. 가명 씨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서 플라크가 일부 감소하고 협심증 증상이 완화되는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담당 심장내과 김선우 전문의는 이러한 식단 개선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심장건강 지원 양파 껍질차. 깨끗이 씻은 양파 껍질과 흰 부분을 함께 말린 후 계피 한 조각, 로즈마리 잎 약간과 함께 약한 불에 오래 우려내어 차처럼 마십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박도현 교수는 이러한 조합이 혈관 확장 및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전남 순천의 이정식, 75세. 가명 씨는 심장질환 진단 후 수술 권유를 받았으나 이 차를 꾸준히 마시고 생활습관을 개선한 결과 심장 기능이 호전되어 수술 없이 약물 치료로 관리 중이라고 합니다. 숙면을 돕는 양파 껍질 수면 음료. 주의 필요 일부 연구에서 양파 껍질과 꼭지 부분을 소량의 물에 약한 불로 오래 끓인 후 미지근하게 식혀 취침 1시간 전에 소량 마시는 것이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대한수면의학회 이민기 교수는 양파 껍질의 특정 성분이 뇌의 기브 수용체에 작용하여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차가 클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69세 정민서. 가명 씨는 이 방법을 시도한 후 수면의 질이 다소 개선되었다고 느꼈지만 이는 개인적인 경험이며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양파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항응고제, 와파린, 아스피린 등 복용자.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김영호 교수는 양파의 특정 성분이 항응고제의 효과를 증강시켜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경남 창원의 박경식, 가명 씨가 항응고제 복용 중 양파즙을 과다 섭취한 후 뇌출혈로 응급수술을 받은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였던 정재훈 전문의는 양파와 항응고제의 상호작용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갑상선 질환자. 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 박지용 교수는 양파에 함유된 일부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는 양파 섭취량에 대해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위염 및 역류성 식도염 환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김서영 교수는 생양파의 자극적인 성분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해당 질환이 있는 분들은 생양파 섭취를 피하고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드실 것을 권장합니다. 양파 보관. 건강과 직결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김철민 국장은 자른 양파는 세균 번식에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실온에 오래 방치하면 식중독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합니다.
서울대학교 식품미생물학과 조성준 교수는 자른 양파에는 살모넬라균, 황색포도 상구균 등이 빠르게 증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고 가급적 2일 이내에 소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양파와 퇴행성 뇌질환, 최신 연구 동향. 최근 옥스퍼드 대학교 신경과학연구소의 스미스 교수팀은 양파의 풍부한 유기 황화합물이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과 관련된 뇌 속 독성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의 축적을 억제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연구에서 특수 처리된 양파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의 인지 기능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는 보고도 있었으나 이는 아직 초기 단계의 연구이며 더 많은 임상 연구가 필요합니다. 양파 써는 방법도 중요할까? 일본 교토 대학 식품영양학과 이시영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양파를 써는 방향에 따라 유효 성분 용출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양파를 반으로 자른 뒤 결, 수직, 이 아닌 결의 직각 방향, 수평으로 얇게 썰 때 세포벽 파괴가 더 효율적으로 일어나 유효 성분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른 양파를 잠시 두었다가 적절한 온도에서 들기름과 함께 천천히 볶고 뚜껑을 덮어 뜸을 들이는 조리법이 항산화 및 항염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오늘 우리는 양파의 다양한 건강 효능과 올바른 섭취 및 활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양파를 자른 후 잠시 기다려 알리신을 활성화시키세요. 양파 껍질도 버리지 말고 차나 육수로 활용해보세요. 자신의 건강 상태와 약물 복용 여부를 고려하여 섭취량을 조절하고 특정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양파즙과 같은 농축 형태의 과다 섭취는 피하고 튀김보다는 볶거나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른 양파는 반드시 밀폐하여 냉장 보관하고 빠르게 소비하세요. 양파는 분명 우리 식탁에 오르는 훌륭한 건강 식재료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양파를 더욱 건강하고 지혜롭게 활용하시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